자, 보죠. 이제 농지법입니다. 6편 농지법. 여러분 책 뒤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6편 부분이 294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294페이지. 농지법은 보통 두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계 자체만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한 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목차를 보면 농지법은 제1장이 총칙이고 용어 설명입니다. 2장이 농지의 소유, 농지를 소유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소유한 농지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농지를 보존하는 거. 그래서 총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총칙이 용어인데 기본 나중에 그 기본 이론 가서 총칙은 얘기할 거고 그 용어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과정 때는 설명을 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체계만 하나 설명할 거예요. 체계 15번. 마지막 15번 체계가 되는데 그걸 미리 땡겨서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농지법은 뭐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아마 1월 달에 하게 되는 1순환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2순환 때 아마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될 거예요. 이 농지법은. 그래서 그냥 체계 정도만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하게 되니까 체계만 잡아서 잡고만 계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 기초서 294페이지에 농지법을 제정한 목적이 뭐냐? 그게 나옵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하고 그걸 또 뭐 하려고 하는 자,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거고 또 보존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으로 정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관리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농업인의 경영이 뭐냐면 농사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지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죠. 솔직히 뭐 좋은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농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아무나 소유할 수는 없어요.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목적일 때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예외는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다는 게 농업 경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지 주말 체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지를 또 소유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는 난 농사 안 짓는다. 줄 마음도 없다. 그런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상속이죠. 그렇죠. 부모님이 농사 지었는데 그걸 상속받게 될 때. 그러면 또 농지를 농사 안 짓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땅은 놀고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 사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을 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걸 유농지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지자체에서 그 땅을 그렇죠. 활용해서 쓰겠다는 부분에 사인을 하게 돼요. 계속 놀고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대리 경작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들. 그럼 만약에 농사를 짓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했는데 만약에 내가 농사를 안 짓는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농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거든요. 그걸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되는데 그거대로 농사를 안 짓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농지를 뭐 해야 될까요?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농지를 뭐 해야 돼요? 처분해야 돼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농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체계도 15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15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뭐 벌써 좀 끝났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15번. 그래서 원래는 정비법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더라고요. 원래는 정비법을 이해하는데 솔직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되게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났을 때 왜냐면 또 이해를 못하면 늦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할 건데 빨리 끝나다 보니까 그럼 미리 좀 준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지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할 게 뭐죠?
줄어드니까 마지막은 또 일찍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농지법 볼게요. 일단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소유해야 되는데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이렇게 농사 짓겠습니다 하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주말에 체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농사를 계속 지을 목적이냐 아니면 체험 목적이냐에 따라서 작성하는 계획서가 뭐죠? 달라집니다. 특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됐나요? 그리고 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서류를 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서가 나오게 돼요. 이게 있어야 농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항상 모든 게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뭐죠? 자격을 따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증명서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지자체에서 또 나와요. 그러면 자격 등록하게 되면 지자체에 나올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리공단에서 나온 증명서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겁니다. 299페이지에 가로 1번의 발급 대상을 보시면 용어 총칙에서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거의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론 가서 설명할 거고, 어디를 보시냐면 넘겨서 299페이지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발급 대상이 나와요. 원칙에 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어디요? 소재지가 있겠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요? 시장. 그다음 누구예요? 구청장. 그리고 뭐예요? 읍장면장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골이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안 나와요? 군수가 없는 게 아니고 군수를 안 하고 군이 읍과 면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읍과 면에 대한 장한테 받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얘기할 때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군수가 아니고 뭐예요? 읍장과 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 구, 읍, 면에 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한테 농지 처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발급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누구예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아시겠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급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고 체계도에 보시면 정리되어 있는 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이런 게 가로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쓰는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한테 이제 발급을 받게 돼요. 그럼 발급 받으면 농지를 이제 뭐죠? 취득을 한 거죠. 그럼 농지를 취득했으면 그 농지를 이 계획서와 이 계획서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행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대로 농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든지, 나는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한다. 근데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게 농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처분 사유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서대로 뭐 하지 않을 때, 그렇죠, 시행하지 않을 때 바로 처분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계획서대로 확인했고 안 했으니까 너는 이 농지를 농사 목적을 지을 목적으로 할 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농지를 뭐 해라? 처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밑에 보시면 300페이지에 가로 2번에 농지 처분 의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농지 소유자는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 이거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에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처분해라니까 자기 아들한테 처분하고 자기 부인한테 처분하고 세대원한테 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막아놓은 거예요. 세대원이 아닌 다른 자한테 처분해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농사지을 목적으로 하는 게 너 아니지 않느냐. 교육계획서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처분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처분해라. 그래서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에 처분한다고요?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뭐죠? 기간이에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기간이라고. 근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강압적으로 처분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안 했다.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하면 알아서 내가 법적으로 법을 어겼으니까 가서 자동으로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깜빡 잊고 모르고 또 뭐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분 안 했다. 그럼 다시 기간을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301페이지 보시면 가로 3분에 처분 명령이 나오는데 누가요? 자, 여기서는 또 누구냐면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발급받을 때만 누가 나와요? 읍장, 면장이 나와요. 발급받을 때만. 발급받을 때만 읍장, 면장. 왜냐하면 이걸 군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읍하고 면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내리고 행정성으로 뭘 하는 것은 읍면이 안 나와요. 다시 누가 나와요? 군수가 나와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면 몇 번째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있으니까 농지 소유자에게 몇 개월? 6개월을 기간을 줍니다.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 안 하면 너 강제적으로 이행강제금 매길 거야. 이렇게 처분할 것을 뭐한다?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몇 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처분을 안 했다.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몇 개월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요. 그럼 6개월 이내에 이행을 했어요. 이행했어. 그럼 이행했으면 뭐 하면 돼요? 농지 처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농지를요 처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까다롭잖아. 이게 실제로 농사 지어야 되고 그냥 뭐 이게 뭐 거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매수 청구라는 게 나오는데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아무도 살 자가 되게 까다로우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서 누구한테? 그렇죠. 한국땡땡공사 공공기관이 되는 거죠. 농지법에서는 그래서 누가 안 나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농지의 매수를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내 땅 좀 사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수 청구하는데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고 누구? 한국농어촌공사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처분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또 듣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1년 이내에 안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가는 게 아니고 얼마의 기간을 준 거예요? 6개월 기간을 준 거예요. 서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까지 안 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과도 누가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군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302페이지에 가로 5분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부가사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농지에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이 뭐한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이 있을 거고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도 있어 없어요? 그 두 개 중에서 뭐 한 거? 그렇죠. 이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두 개 중에서 더 높은 걸 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가액의 얼마를? 25%를.
만약에 공시지가다. 공시지가 25%를 뭐로 하겠다는 얘기? 강제금융으로 부과하겠다는 얘기. 이행할 때까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뭐한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뭐한 거? 더 높은 가액에 100분의 얼마? 25%죠. 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행강제금은 뭐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행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행할 때까지. 됐나요? 이걸 누가 부과했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농지 취득하고 나중에 처분 사유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농지 이용해서 농지를 소유했을 때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걸 줄여놓은 거예요. 함축해놓은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 농지를 취득했으면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용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용하지 않고 놀고 있는 땅이 있는 경우 있어 없어요? 아까 우리 상속받았는데 그런 거. 또는 아예 했지만 또 놀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유효농지는 자 30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대리경작자 지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리경작자. 바로 지정권자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약을 많이 하죠. 되게 세 번째 서열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효농지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에 누구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뭐해서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 이 자를 뭐라 불러요 앞으로? 대리경작자. 늘 직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물어보지 않고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제 땅도 누구 좀 대리경작 좀 하게끔 해주세요 하고 신청한 경우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유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구해서 대리경작자를 대신 지적해 줄 수도 있지만 놀고 있는 땅 어차피 사인했잖아요. 아까 상속받을 때. 그러면 직접 그걸 내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놀고 있는 땅은. 그게 유농지입니다. 그래서 유농지는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뭐해서? 대신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받아서 할 수도 있다. 그럼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봐요.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해서 하는 거 맞죠? 근데 임차권자는 대신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임차권자 대신도 돼요. 그럼 임차권자는 대신할 수 있지만 소유권자는 대신할 수 없다. 돼요. 다 된다니까. 아시겠죠?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신청받았으면 된다. 직권으로 되고 신청받아도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농지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농지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나옵니다. 농지 보전에서는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고자 농지를 취득했어요. 근데 이걸 짓다 보니까 이제 지을 만큼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른 땅으로 뭐죠? 바꿔서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농지를 농지 목적 외의 땅으로 활용하겠다 그 뜻이죠.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 바꾼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농지 전용이라는 게 활용 목적을 다른 곳으로 뭐 한다? 전환한다. 그 뜻이에요. 활용을. 다른 땅으로 바꾸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제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할 때 그때 이제 306페이지 보시면 농지 전용을 신청하면 허가 대상이 있고 이게 협의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농지 전용을 하는 자는 허가는 주로 누구한테 받게 돼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즉 우리 중앙행정기관한테 받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농지를 농지 목적 외에 다른 땅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허가 받는다는 얘기는 규모도 뭐죠?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농장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는 게 많아요. 이분은 농림도 해야 되고 축산도 해야 되고 식품까지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게 좀 따로따로였잖아요. 근데 이거 다 합친 거예요. 관련 부서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길어요. 그냥 농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농지 전용을 할 때 허가 대상이 되면 허가 대상이 있겠죠. 근데 그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큰 틀만 보는 거니까 허가를 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근데 허가 대상을 허락해 주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농장이 하는 거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 농지 전용 협의가 나와요. 협의는 뭐냐? 자, 이겁니다.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가 되냐면 지자체. 같은 행정청이 될 때. 같은 행정청이 될 때는 굳이 그걸 허가나 신고할 필요가 없이 같은 행정청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닌 다른 장관이, 국장이나 다른 장관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걸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고. 그럼 누구한테? 농장한테. 또는 지자체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려고 해요. 그럼 누구한테? 농장한테. 허가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거예요. 그걸 협의. 같은 행정청이니까. 그래서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뭐 한다? 협의를 한다. 협의를 하더라도 협의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농장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이 있어요. 신고 대상은 뭐냐면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고 대상은 농지를 농지 목적의 땅으로 바꾸는데 이 바꾸는 목적이 농어민을 위한 행위일 때, 농어민을 위해서 농어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 또는 마을회관을 설치한다. 이런 거는 농어민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허가를 받지 않고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된다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세 번째서요. 굳이 중앙행정기관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전용 신고 대상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어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전용을 할 때는 딱 세 가지 기억해서 허가는 누구한테 받고? 그렇죠. 농장한테 받고. 협의도 누구한테 하고? 농장한테 하지만 신고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농지 전용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농지에 대한 보존에서 이겁니다. 농업진흥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흥할 목적으로 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이걸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자 305페이지에 지정 대상이 나오고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누가 한다고 나와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시도지사. 자, 그런데 이때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구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을까요? 당연히 농장이겠죠. 그렇죠? 농장한테. 그래서 지정하게 될 때는 농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장한테 승인받고 지정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이때 이제 기억하실 거,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농지를 우리가 말 그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개발되고 있는 땅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개발이 안 되는 땅 중에서 어디가 되냐면 나오죠. 우리 항상 얘기하죠.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어디 얘기해요? 녹관자.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당연히 될 거고. 그래서 녹관, 농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일단 어디라고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됩니다. 녹감농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거. 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근데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부분 중에서 이 녹지지역은 특히 어디가 되냐면 우리 특별시 있죠. 서울특별시는 여기에 전체적인 도시를 개발할 때 전부 다 개발을 하지 않고 녹지지역을 중간중간 둬서 도심지대에 녹지가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녹지지역을 나중에 이 땅이 부족하면 이 녹지지역 또한 뭐로? 그렇죠. 도시지역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인구수는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래서 녹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도 좋은데 어디에 있는 녹지 지역은? 특별시에 있는 녹지 지역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나중에 이 녹지 지역을 특별시에서는 땅으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특별시에 있는 녹지 지역은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광역시 녹지 지역은 제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디만? 특별시에 있는 녹지 지역. 그러니까 녹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어디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시에는 녹지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가 농장의 승인을 받아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그때 여기 보세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용도지역 중에서. 이 네 군데 중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지정할 때 국장이 있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지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녹지지역은 원래 어디였어요? 도시지역이었죠. 그러면 도시지역이니까 특별시 말고 다른 쪽도 국장이 그 도시지역을 계획한 경우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될까요? 관리지역. 이 관리지역 중에 무슨 관리? 계획관리. 기억나세요? 관리지역 중에서 관리지역 종류 세 가지 얘기해 주세요. 보, 생, 개. 보존관리는 어디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보존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거 생산관리.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애매한 땅은 계획관리. 그럼 나중에 계획관리는 어디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는 누가? 국장이 이렇게 나중에 편입시킨다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을 만약에 시도의사가 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그렇죠. 국장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과 협의하는 곳이 어딘지 여기서 녹관, 농자 중에서 어딘지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왜 협의를 할까 생각하면 이 부분은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녹지지역 들어갈 거고 관리지역 중에 어디가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군데를 농업진흥지역에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국장과 뭐 한다? 협의한다. 근데 국장과 협의하는데 시도지사가 급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농장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농장한테 부탁해서 국장과 좀 협의해 주세요. 그럼 농장이 국장과 뭐 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림화 시킨 거예요. 문장으로 돼 있는 부분. 됐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농업진흥지역을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근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요. 두 군데가 있어요. 지역 안에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 뭐죠?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두 개로 구분해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농업진흥 뭐로? 구역으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업진흥구역이 뭐냐면 농지가 집단화되어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할 때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뭐냐면 이 농업진흥구역이 진흥을 할 수 있도록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호 등 농업 환경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게 뭐예요? 농업보호구역이에요. 그럼 누가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질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농업 환경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예요? 보호구역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 두 개를 바꿔서 낸다는 얘기예요. 출제가. 무슨 알겠어요?
이 두 개를 바꿔서 낸다고.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의 용소원 확보와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보호구역이 있고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진흥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흥구역이 용소원 확보를 하고 수질 보존을 하기 위해서 크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우리는 농업 뭐라고 그런다? 진흥지역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큰 틀이 된다 그러면 이 틀 안에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또 그걸 보호하는 농업보호구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정의를 얘기할 때 농업보호구역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진흥구역의 용소원 확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안 맞다고. 시험 문제 두 개를 바꿔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진흥지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고, 그때 구분해서 지정할 때 보호구역이 진흥구역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농지법 전체를 한 바퀴 돌린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주로 핵심이 나오는 내용들을 본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 풀어볼게요. 18에 22에 출제된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OX, X 보이나요? 지금 보세요.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농업진흥이에요? 이게 보호가 돼야지. 그러니까 보호를 진흥이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무사히세요? 진흥구역의 용소원 확보와 수질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고 되게. 머릿속에 뭐냐면 누가 밖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보호하는 자가 밖에 있어야지. 진흥이 안에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OX. OX. X죠. 누군데요? 그렇죠. 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농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장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정할 때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도지사가 되는 거죠.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거지 농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뭐 해주는 거예요? 승인해 주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OX.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두 가지로 맞는 얘기죠.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됐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농지법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5주차 수업 확인학습 들어가도록 할게요. 복습하죠. 자, 10번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체계도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기본 방침. 기본 방침은 국가에서 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기본 방침을 보고 뭘 세워요?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수립권자가 있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자, 몇 년 단위? 10년 단위.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리고 작성할 때 항상 기준이 있죠.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하면 누가 돼요? 두 번째 서열하고 세 번째 서열. 또 도시군, 관할구역 장 중에 누구 빼면 된다? 군수 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때 누구 빼면 돼요? 군수 빼면 돼요. 그럼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려면 직접 확정을 받든 아니면 뭘 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대도시장은 뭐하고? 직접 확정해서 수립하고,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테 뭐 받아서? 승인 받아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경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일 때는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이제 그거 보고 기본계획을 보고 뭐 짜면 돼요?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면 돼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
그래서 세 번째 서열 부분이 되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세 번째 서열 풀로 얘기해 주세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청장은 광역시 군수도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요. 이 군수에는. 됐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구역이 정비계획 안을 올렸으니까 그 안을 세 번째 서열이 안을 올리면 두 번째 서열이 그걸 보고 수리권자가 뭐 하면 돼요? 구역 지정하면 되죠. 지정권자가. 그럼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리권자죠. 그럼 그 자가 자기가 직접 뭐 하면 돼요? 지정하면 되죠. 근데 세 번째 서열이 되는 이 자들은 수리권자지만 뭐는 아니에요. 그 정비계획 입안권자지만 수리권자는 아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누가 해줘야 돼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됐나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자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지정권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시행자는 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누가 작성해요? 사업시행자. 그럼 작성하면 이제 이 작성한 걸 인가 신청하는 거 맞죠? 그럼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받게 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가권자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 됐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지정권자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내일 되면 이 지정권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반복을 많이 안 하면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들었으니까 이게 남겠지? 전혀요. 그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남아요. 이게 절대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함을 이길 자는 없어요.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게 뭐냐면 1년 안에 끝내실 거면 꾸준하게 하시고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해 공법하고 내년에 다른 과목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마음속에 항상 새기셔야 돼요. 내가 1년 안에 끝낼 건지 아니면 몇 년 갈 건지. 그러면 판단이 달라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느냐? 바뀌진 않아요. 솔직히. 사람이 뭐죠? 좀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이게 뭐 인생이 전부가 아닌데 솔직히. 그런데 목표를 세웠으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꼭 반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기억이 안 남아요. 휘발성이 정말 강해요. 아시겠죠? 꼭 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인가고시. 즉 사업시행 인가 받았어요. 그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토지동 소유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분양 신청해라고. 그때 통지하게 되는데 며칠 이내에 토지동 소유자의 분양 통지해야 돼요. 120일. 그러면 통지를 하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분양 신청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분양 신청 기간이 어떻게 돼요? 362가 되는 거예요. 362. 그래서 30일 이상 60일 이내 한 차례만 연장 며칠? 20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양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이 다 끝나면 무슨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왜 처음 들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그럼 사업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을 이제 작성했습니다. 이거 행정청한테 인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인가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 군수 등한테 받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인가해줬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공사 착수하면 됩니다. 그럼 공사 완료했어요. 그럼 이제 뭐 받아야 돼요? 준공인가, 즉 준공검사를 하는 인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정비법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람 계획이 나왔으니까 공람, 열람일을 살펴보면 기본 계획은 며칠 이상 공람? 14일 이상. 사업 시행 계획도 며칠 이상? 14일. 그리고 정비 계획은요? 30일. 관리 처분 계획은 30일. 그래서 누구는 뭘 좋아하더라? 광기는 정관삼을 좋아하더라.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체계도 10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도 15번. 농지법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농지를 우리가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계획서를 쓰는데 농업경영계획서와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농지를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이 계획서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디다가? 시, 구, 면에다가. 그러면 신청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그 발급해 주는 곳이 어디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발급받아서 농지를 이제 뭐 하면 돼요? 취득하면 돼요. 그럼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체험 영농계획서대로 체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너희들이 알아서 뭐다? 처분해라 그 얘기. 알아서. 그래서 1년이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또 기간을 줍니다.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뭘 내리는 거예요? 처분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무조건 처분해 하고 명령. 그러면 그걸 이행하는 자도 있고 안 하는 자도 있겠는데 누가 명령 내려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럼 이행하는 자가 있겠죠. 그럼 이행하는 자는 처분을 할 거예요. 근데 처분해야 되는데 이게 처분하기가 마땅찮죠.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매수 청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매수 청구해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가서. NH공사한테 가서 하면 안 돼요. 한국농어촌공사 가서 합니다. 그런데 농지 이렇게 처분하면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얼마를 부과하냐면 감정가격, 그 농지에 대한 감정가격하고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에 뭐 한가? 더 높은 가액의 몇 프로? 25%. 25%. 왜? 아니 내야 된다 안 내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25%. 이게 25% 정하면 이거 봐라. 이거 안 내네. 이 옷 봐라. 이 옷 봐라. 이 오빠가 안 내고 있어요. 이 옷 봐라.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누가 부과하는 거야? 시장군수구청장. 그렇게 됩니다. 자, 농지를 취득하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고 놀고 있는 땅 유농지가 있어요. 그럼 이 농지는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대신에 일을 할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럼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받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이제 농지 목적 외의 땅으로 바꾸는 걸 뭐라 불러요? 농지 전용. 전용하려면 허가받아야 될 대상도 있고 협의해야 될 것도 있고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때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농장. 협의는 누구한테 해요? 농장. 그리고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고 해요. 농업진흥지역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는데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보호구역 안에 뭐 있다? 진흥구역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호구역 안에 뭐 있다고요? 진흥구역이 있다. 그래서 진흥구역이 안에 있고 보호구역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구역의 용손 확보나 여러 가지 수질 보존을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정한 자가 누군데요? 시도지사.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농장한테 승인받아서. 그런데 이때 지정할 때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은? 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땅은 무슨 지역이 돼요? 농, 관, 농, 자. 그 중에서 녹지지역 중에 무슨 시의 녹지지역은?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하고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고 포함시킬 때는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국장과. 왜? 국장이 계획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과 협의해서 농장이 협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농지법의 전체적인 내용. 농지법 전체를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한 판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원래는 이렇게 한 판 정리하는 거는 공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틀만 다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세부적인 항목들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합격서를 보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틀을 잡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큰 틀이 너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게 15개만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니까. 됐나요? 네.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10번, 15번까지 하고 앞부분까지 같이 중복해서 머릿속에 넣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